이게 칠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22, 28이 쓴 건 오늘이 22일이라서 행렬의 곱셈 나가고 28일에 심화 문제 풀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떠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 18쪽 펴주시면 행렬의 곱셈이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렬에 곱셈은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곱셈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정의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요게 왜 그래요? 라는 거는 처음 행렬을 만든 우리 케일이랑 해밀턴이 정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형 대수학과 관련이 있는 공간, 기하, 벡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써먹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글이 써있는 거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됐어요. A의 B에 대해서 행렬 A의 연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행렬 A의 I의 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J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곱이라고 하고 AB로 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을 AB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 말대로 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행렬의 연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덧셈과 뺄셈에서는 같은 꼴에서 하는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형태만 계산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m 곱하기 n 이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어떻게 돼? 여기에 앞에 곱할 거의 앞에 행렬의 열과 곱할 거의 뒤에 행렬의 행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 곱하기 인행렬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3행렬이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요 뒤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라는 건 이런 거죠. 1, 그 1 곱하기 3이라는 건 1, 2, 3 이렇게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나와요? 라고 하는데 지금 글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있어. I행의 성분과 J행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이라고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서 3.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요.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불인 행렬에 대해서 곱할 일이 없고 기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가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2 곱하기 3행렬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러니까 내가 1 곱하기 2행렬에다가 2 곱하기 1행렬을 곱하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1 곱하기 1행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가 1 곱하기 1라는 건 1, 2 얘는 2, 1 이렇게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이런 1 바이 1행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이라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정의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접하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A1, 2 다시 한번 써보면 A21, A2 이렇게 써보고 B라는 행렬이 B11, B12 그리고 B21, B22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A 행렬에다가 B를 곱하면은요 이제 얘랑 곱하고요 얘랑 곱한 거랑 더했어.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1과 2의 성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 얘랑 곱하. 그리고 얘랑 곱한 녀석을 더해주고. 자, 그럼 여기 오면 아래 얘가 여기로 곱해지겠죠. 더하기 A2에다가 내가 B2를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A21 곱하기 B12 더하기 A2 곱하기 B2가 된다고 이렇게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길게 쓰냐고 한 건데 B 곱하기 A를 만들면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항만 간단하게 하면은 얘랑 곱할 거예요. 그러면 B11에다가 A11 더하기 어떻게 돼? 얘랑 곱하겠죠. 얘는 저값이 같네요. 놀랍게도 B1,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A 행렬이 1, 2, 3, 4라고 두고 B 행렬을 뭐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로 주면은요. 여러분 A 곱하기 B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얘는 첫 번째로 이렇게 곱해서 4,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여기 보면 부자연스럽게 정의가 돼 있다고 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차원적인 수열을 배울 때 선형 대수학의 정의에서 선형 변형에 따라서 함수하고 우리가 선형 변형이 일치되는 걸 보여주는 행렬을 곱셈하고 그런 뭔가 복잡한 말 있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빵 마칠 4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BA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B부터 배우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1, 2, 3, 4 곱한 거가 되니까 이렇게 4 마이너스 3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값이 딱 봐도 1, 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해서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덧셈과 곱셈이 들어가는 정의이기 때문에 A 행렬에다 B 행렬을 곱한다고 해서 반드시 A가 0, 5월 B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 B가 둘 다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A가 0이 아니고 B도 B행렬도 0이 아닌데 어떻게 돼? 우리가 A 곱하기 B가 0이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A, B 곱하기 B행렬에다가 A 곱하기 C행렬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돼? A가 0도 아니고요. B하고 C가 같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행렬의 정의, 곱의 정의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명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A의 세제곱을 해주면 얘가 A 곱하기 A 곱하기 A라는 녀석이고 얘를 먼저 해주면 A 제곱 A가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얘를 먼저 곱해주면 A 곱하기 A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거듭 제곱에서는 우리가 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이라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먼저 곱하고 혹은 여기 먼저 곱하고. 그래서 거듭 제곱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아시죠? 한번 이게 되는지 한번 보려면 내가 A라는 녀석을 간단하게 이렇게 1, 2, 3 이 정도로 만들어 보면 A 제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1, 1, 2, 3 1, 1, 2, 3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1 더하기 2에서 3 되고요. 1 더하기 3 해가지고 4고요. 2 더하기 6 해가지고 8이고요. 2 더하기 9 해가지고 1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3, 4, 8, 1, 1에다가 1, 1, 2, 3을 곱한 녀석을 해주면은 이렇게 3, 8, 3, 12, 8, 22, 8, 33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내가 1, 1, 2, 3에다가 3, 8, 4, 12를 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3, 8, 12, 4, 11, 15, 6, 8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제곱 같은 경우엔 간편하게 이렇게 다 곱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기는 an 플러스 2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an에 다음에 n을 여기다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행렬을 곱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기형과 얘를 곱한 녀석과 여기에 있는 이 열과 여기에 있는 곱한 녀석을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걔가 첫 번째 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A, B가 BA랑 같지 않다.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성립할 때도 있는 겁니다. 꼭 성립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합법칙 곱셈은 우리가 다른 행렬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합법칙도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분배법칙이라 그래서 얘가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하지만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A에 B 더하기 C라는 녀석이 있으면 얘를 간단하게 AB 더하기 AC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B 더하기 C에 A라고 돼 있으면 얘를 분배해주면 BA 더하기 C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행렬의 완전 제곱해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하면 행렬에서는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배에 대해서 잘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는
AB 더하기 AB 이렇게 되면서 간단하게 순서대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곱해 주시면 A 제곱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BA가 돼요. 다시 이렇게 곱하면 AB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곱하면 B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러분이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진행된다는 걸 보시면 어려운 문제도 있나요 혹시? 괜히 괜찮니? 쌤, 괜찮니? 예? 나중에 아니 예준이 괜찮니? 이예준이 오늘지 알겠니? 진짜 여기다 문제 풀 수 있어? 곱하는 거 자체가 어? 곱하는 거 자체를 곱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돼요. 정상적인 거야. 한 번 듣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계속 제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얘기할 건데 곱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덧셈이나 뺄셈은 자연스럽게 그냥 같은 거 더하면 됐잖아. 곱셈은 갑자기 더하래. 왜? 왜 더하래? 몰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 연립방정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쌤 근데 그 이거 뭐 마지막 네 번째 거 K 써있는데 K 가로 붙이고 AB는 KA 가로 하고 아 여러분이 실수배 얘 K라는 건 상수고 A라는 건 우리가 실수배한 거죠. 근데 곱이 있다면 이 실수배가 어떻게 돼? 여기 이쪽으로 붙어도 상관없어. 배운 소리 실수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2, 3, 4 그리고 뭐 4, 3, 2, 1이 있잖아요. 실수배 된 거죠. 실수배 기억나요? 그러면 이거는 1, 2, 3, 4 곱하기 2에 4, 3, 2, 1로 써도 상관없어요. 실수배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교환 법칙이 안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저 여기다가 2 쓸래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렬에 있어서 덧셈 뺄셈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만드는 영행렬이 중요했고요. 곱셈에서는 0만큼 중요한 게 1이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곱해서 자기 자신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위 행렬도 그렇고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1by 1, 2by 2, 3by 3과 같이 정사각 행렬에서 어떻게 돼? i랑 j 성분이 같을 때 1이고요. i랑 j 성분이 다를 때 0이 되는 행렬에 대해서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내가 1, 0, 0, 1 이렇게 쓰면은요. 얘랑 어떻게 돼? 1, 2, 3, 4 한번 곱하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얘가 1, 빵 1 되고요. 빵 2, 2 되고요. 빵 3 되고 빵 4 해가지고 4.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단위 행렬에 1, 0, 0, 1 요거. 그럼 얘가 3차 정사각 행렬로 가면은 1, 1,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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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 단위 행렬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파벳 2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내가 A에다 행렬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A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2에다가 A를 곱하는 숫하고 같아요. 이 행렬 자체가 1이니까 그냥 숫자 1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캘리 해밍턴 하고 제가 곱하기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곱하는지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그때 한번 문제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캘리 해밍턴 가기 전에 넘겨서 그럼 이제 행렬에 곱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행렬의 꼴부터 정립하는 거야. 뭐냐면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내가 어떤 행렬이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가운데 게 없어진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 1 곱하기 1 행렬이라는 건 행도 하나, 열도 하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1에다가 6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더해줘 뭐해? 4에다가 5를 곱하는 수가 더해주면 돼. 그리고 얘는 이렇게 2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곱하고 더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은 못 넘어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술래가 뒤를 보고 있을 때 움직이고 어떻게 술래가 앞을 보면 안 움직인다 이 룰이잖아. 근데 그거를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고 쌩까고 가면은 총알다 죽잖아. 뭔가 비슷하게 하시면 돼. 우리가 행렬의 법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요거에 왜 있다고야 라고 이해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50번 보면 좀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어. 2 곱하기 3행렬 즉 얘도 1 곱하기 2가 있고요. 여기는 1, 0, 0, 1이라고 있어가지고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게 이렇게 없어진다고 했죠. 그 남는 건 1 곱하기 2행렬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은 2가 남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은 3이 남아서 딱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죠. 자, 다시 가볼게요. 51번 보시면은 이번에 마이너스 3, 7, 5, 4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고 얘가 1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2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져. 저 2 곱하기 2행렬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곱하기 2라는 건 이렇게 4개를 갖잖아요. 이건 제가 왜 2 곱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 썼네. 무슨 얘기냐면 얘는 1의 2열이죠. 그러면 다시 1 곱하기 2열이에요. 얘는 2의 1열. 얘는 1의 2열. 그러면 2의 2열이 나오는 거죠. 51분의 2의 2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35, 28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네.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예. 근데 여러분이- 50번의 답이 정확하게 뭐예요? 예? 2랑 3. 2, 3이요. 아, 쌤은 많은 것 같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곱하고 더했던 거랑 다르죠. 꼴이 달라요. 약간 여러분이 요거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2가 되겠어. 얘랑 곱하고 여기다 쓰면 되고 얘랑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왜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이게 행렬의 곱이 더럽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사각 행렬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행이 열이랑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이 열보다 큰 경우에 또 계산법이 달라져. 다행인 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요 유형에 대해서는 여기 개념이 기계에서만 나왔지 크게 다르지는 않는 형이에요. 51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나요? 약간 그래요. 자, 이제 52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경우인데요. 약간 이게 선형 변형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내가 8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선형 변형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오면은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내가 x, y를 넣으면서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그 여기서는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한 선형적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하는 두 행렬이 같다는. 물론 선형 변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AU가 AFU랑 같을 때 선형적이다라는 얘기라고 FX 더하기 Y가 FX 플러스 FY일 때 선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알아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기 교과 과정을 넘나드는 얘기는 싹 지우시고 그냥 곱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데 왜 이렇게 쓰인지 정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처음 만든 애가 이렇게 연립방정식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역행렬도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왜 배운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엔 그나마 뭔 소리 하는지 아는데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정상. 자, 그럼 마저 제가 53번까지 일단 간단하게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2차 정사각형은 좀 당하기 쉬워요. 대부분 문제가 곱셈 같은 경우에 2차 정사각형에 대해서 다루죠. 그럼 얘도 이제 내가 얘랑 곱해서 6, 얘랑 곱해서 8, 얘랑 곱해서 15,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8, 얘랑 곱하면 10 더하기 8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6, 마이너스 13, 4, 18 그래서 여러분이 곱셈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다 하고 계속 약간 세뇌에 가깝게 외울 수밖에 없고요. 요건 제가 썰이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여기 팁이라 그래서 캐리 해밍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는 와중에 선생님 저는 사실 미리 조금 예습도 했고 이미 선생님이 살짝 말하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면서 한 37? 116번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네, 저는 116이요? 네, 어? 미리 풀고 계셔도 아이고. 아, 관리에 그만. 거기까지 못할것 같아. 제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지금 내 수준으로는 24쪽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는 건 얘네 둘 때문이야. 두 사람이야. 얘랑 얘 때문이야. 거기다가 메인은 얘야. 얘는 보조야. 캔. 알겠죠? 여러분이 앞에 붙은 이름이 메인이고 뒤에 붙은 애가 그냥 꼬봉이. 옆에서 보조한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 수학이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위대한 수학자면 오일러 딴 사람이 안 붙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좀 덜 유명해 보이는 애들 코시, 슈바르츠. 아, 그거 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성인 코시랑- 코시고 이름이 슈바르츠 아니었어요? 아니, 슈바르츠. 다른 두 사람. 이름이 코시예요. 네, 성이겠죠? 뭐 코시 같은 느낌이겠죠. 어쨌든 우리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의가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여러분은 1차 정성학 행렬에 대해서만 다뤄요. 심지어 교과 과정도 아니고 TV라고 써 있다는 건 이게 쓰면 편하다는 거예요. A라는 게 A, B, C, D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돼? 단위 행렬이 있고 영행렬이 있어. 영행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항상 성립돼. 얘가 전제, 결과는 뭐야? 바로 A 제곱에다가 빼기 A 플러스 D 실수되고요.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은 영행렬이 된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는 참이야. 근데 역은 거짓이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기 거짓인 이유는 AD의 BC가 요게 곱만 알려졌지. 요게 비율에 따라서 알려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얘네가 바뀌기 때문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A 제곱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다 대입해보면 놀랍게도 빵이 나와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값만 보면 내가 A 제곱하면 A, B, C, D 곱하기 A, B, C, D가 될 것이고 얘는 여기는요 A 제곱 BC 그 다음에 여기는 AB 더하기 BD.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AC 더하기 DC. 여기는 BC 더하기 D제곱. 딱 봐도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 빼기 A 플러스 D에 AB, C, D를 해주면은 여기 딱 봐도 A제곱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AD 하면은 일단 요거 A제곱 쓱 사라지고 거기다 어떻게 돼? 여기 남는 AD는 얘가 걸러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렇게 없어져서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내가 A라는 녀석이 아까부터 1, 2, 3, 4 쓰는 거는 얘가 뭐 제일 뻔해서 그렇고요. 이런 행렬이 준다면 내가 A 제곱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역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꼭 요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얘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A 행렬이 그냥이 나올 수가 있고요. A 행렬이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단위 행렬의 실수배. 무슨 얘기냐면 내가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는 0을 하면은요
여러분 참고로 2는 1 같은 존재니까 2제곱은 2예요. 얘가 사실 A가 K의 즉 단행열의 실수배라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A가 6이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도 성립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실수배의 단행열이 아니고 이런 행렬일 때도 성립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단행열의 실수배인지 그냥 행렬인지 따져보고 구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한층 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5번 같은 경우에 직접 풀어보시고 56번 같은 경우에 다시 그 기초 스텝부터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기초 스텝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풀다가 모르면 따라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한 번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저는 빡 이해가 잘 됐습니다. 116번까지 쭉 끝날 때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56번 보면 A라는 건 1 곱하기 2행렬이고 B라는 건 2 곱하기 2행렬 C라는 건 2 곱하기 1행렬일 때 우리가 C제곱 여러분이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정사각형 행렬에서만 계속 가능한 거야. 왜냐면은 이런 꼴일 때는 우리가 얘가 2 곱하기 1에다가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을 곱하니까 가운데가 같지 않아서 계산할 수 있어. 자, 니은은요. A, B라는 녀석은 여러분 어떻게 돼? 1 곱하기 2행렬에다가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돼? 일치하면 얘는 곱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반대로 DA라는 거. 이것은 BA라는 녀석은 내가 2 곱하기 2행렬에다가 1 곱하기 2행렬. 가운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곱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BC는요. BC는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행렬이면 가운데가 일치하니까 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CA라는 녀석은 여러분들 C가 2 곱하기 1이고요.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일치하니까 얘도 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8번, 59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곱을 해놓으면은 되는데 계산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요건 뭐 숫자라는 거 아니면은 굳이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60번 풀어주면서 문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안 풀어도 된다고요? 네? 뭐 안 풀어도 된다고요? 말 안 듣고 있었군요. 58, 59. 54랑 55는요? 57? 54랑 55요? 57. 56번에 답이 뭐예요? 56번에 그래서 제가 기억 안 된다 했고 니은, 리을, 미음 56번의 정답이 뭐라고요? 네? 리을. 아니 근데 한번 하자마자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 56번 정답이 뭐예요? 왜 도생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60번 같이 한번 네, 그럼 54번이랑 55, 57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57도 안 풀어? 왜요? 기본 문제라 여러분이 그 정도 할 수 진짜 있겠죠? 진짜. 아닌가?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는 조용히 해. 자 그러면 넘어. 1교시 여러분이 어떻게든 계산을 따라잡아서 정하는 거와 바쁘니까 우리가 한번 59번까지 차근히 풀어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은 괜찮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60번부터 쭉 116번까지 풀어보고 나서 우리가 답 맞춰보고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차피 57, 58은 그 숙제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지금 푸세요. 통장 투자. 거.